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넓이에 대해서, 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넓이에 대한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넓이까지 배웠으면은 적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적분을 할 줄 아는, 정적분을 할 줄 아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형태의 적분, 특히 대칭성을 갖는 적분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138페이지에 나옵니다. 교과서 13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수학 영양 플러스 해갖고 정적분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의 계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계산의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fx가 모든 실수, 정의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키면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과 fx가 부호 차이가 나면 걔는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 그죠? 그 다음에 fx에 마이너스를 넣은 거랑 fx를 넣은 거랑 값이 같으면, 함수 값이 같으면 얘를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 그래서 우함수 또는 짝함수, 기함수 또는 홀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적분을 했을 때 똑같은 대칭이 되는 적분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원점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 얘는 fx가 여기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여기 보시면 fx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는 대표적인 원점 대칭, 기함수예요. 기함수.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텐데, 보세요. 얘를 적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a까지랑 0에서 마이너스 a까지 봤을 때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S2의 모양, 여기 S2를 넓이라고 한다면 S1의 넓이, 여기 S1의 크기랑 S2의 크기가 같죠? 넓이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함수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수값이 하나는 플러스죠. 그죠? 하나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넓이는 같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한 거랑 넓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fx의 절대값을 적분한 거랑 같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같은데 지금 0에서 a까지는 fx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요? 0에서 a까지 그냥 fx dx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a까지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0에서 마이너스 a까지는 여기 fx가 얘가 음수니까, 함수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에서 a까지 fx dx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좌변으로 넘기면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 더하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적분한 거 더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 되는 거고요. 그죠?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얘를 적분을 하시면 결과가 0이 된다는 얘기. 언제? fx가 원점 대칭, 기함수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기함수를 정적분 하시면 0이 나오는데 언제? 적분 구간의 양 끝이 부호가 다를 때 적분을 하시면 0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0에서 a까지, 이 그래프 상에서 0에서 a까지는 정적분을 하시면 여기가 양수가 나와요. 양수. 정적분 값이 양수 나오고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을 하시면 정적분 값이 아까 나온 값이랑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돼서 지금 적분이
적분 구간이 이렇게 원점이 대칭이면은 정적분, 기함수의 정적분은 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0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기함수만 봤는데 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활동하기 1번으로 볼게요. 활동하기 1번. 활동하기 1번처럼 우함수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딱 봐도 똑같죠? 0에서 a까지랑 얘 정적분을 한 거랑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얘 정적분을 한 거랑 크기가 같아요. 둘 다 왜냐면 둘 다 플러스잖아요. 함수값이 둘 다 플러스고 그 다음에 크기 같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양수가 나오고 크기 같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 fx dx 적분을 한 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적분한 거랑 a에서 0에서 a까지 적분한 거랑 두 개를 쪼갤 수 있죠. a까지 fx 적분한 거랑.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같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1번식이랑 2번식 대신해서 2번식을 2배 해도 그 결과가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칭된 함수가 나오면 아래 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서 2배 하시면 계산이 더 쉽겠죠. 왜냐면 우리가 적분을 많이 해봤으니까 아래 끝이 0일 때 계산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렇죠? 고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함수, 기함수가 나왔을 때 특히 적분 구간이 원점이 대칭일 때 그때는 우함수, 기함수인지 판단하고 적분을 하면은 조금 더 적분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활동하기 2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기함수를 홀수차 함수를 홀함수, 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수차인 함수 얘를 1번을 적분을 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대표적인 기함수예요. x의 2n-1승 1제곱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x3제곱, x3제곱, x5제곱 이런 홀수차 함수 전부 다 기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함수를 한 번에 x의 2n-1제곱이라고 썼는데 얘를 부정적분 구해보시면 지수에 1 더하니까 2n 분의 1 곱하기 x의 2n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시면 이 결과가 지금 얘가 항상 짝수죠. a 넣으나 마이너스 a 넣으나 a의 2n제곱으로 같아요. 그죠? 얘가 0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적분 공식으로 봐도 기함수는 적분하면 항상 0이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 적분해 보시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의 2n dx 2n제곱 dx 얘를 구하시면 얘 어떻게 되죠? 2n 플러스 1 적분하면 2n 플러스 1분의 1 x의 2n 플러스 1제곱 이거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얘 적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 적분하시면 얘가 2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빼기가 a의 2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빼기 마이너스 a의 2n 플러스 1제곱인데 지수가 홀수일 때 음수가 나오죠. 부호가. 얘가 플러스 1분의 2배의 a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 2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2를 제외하고 얘랑 얘는 뭐가 돼요? 뒤에는 얘는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x의 2n제곱을 적분한 거랑 계산해 보시면 결과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변 따로 우변해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얘는 우함수다. 짝수차수 함수는 우함수다. 홀수차수 함수는 기함수다.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나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활동하기 3번인데 이렇게 적분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 있죠. 복잡하게 나왔을 때 얘를 그냥 계산하셔도 되지만 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항별로 따로 쪼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차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홀수차 함수. 얘를 적분하시면 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짝수차 함수. 얘는 5의 x의 4제곱 플러스 상수항도 짝수차 함수죠. 얘를 적분하시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2배의 0에서 2까지 5x의 4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근데 적분하시면 2배에다가 x의 5제곱 3x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2배에 뭐가 나오죠? 32에다가 3 더하니까 3이 6 더하니까 38 나와서 76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특히 홀수차수 함수는 적분 구간이 대칭이면은 다 지워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적분하면 0 나올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와 대칭성이랑 관련해서 우함수, 기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것도 시험에 우함수랑 기함수랑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해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계산을 쉽게 하시면 또 시험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문제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진짜 스투에서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속도와 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속도와 거리에 대한 내용은 좀 물리에 가까워요. 우리가 지난 미분에서 마지막에 뭐 봤어요? 속도와 가속도 봤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속도와 거리도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물리적 상황, 우리가 물체가 움직이는 물리적 상황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적분이랑 거리, 속도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히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속도와 거리, 속도와 가속도 문제는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물리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특히 속도와 거리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속도와 거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내용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위치함수, 시간에 대한 위치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반대로 속도에 대한 시간함수를 적분하면,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니까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치를 보통 스테이터스를 쓰나 해서 아무튼 S를 써요. S함수. 이걸. 그죠? 이 S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속도함수 VT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인테그랄 VT. V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그 한 부정적분이 S, 위치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위치함수입니다. 위치함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쓰겠습니다. 속도함수를 정적분을 하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S의 T함수에서 빼기 S의 A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처음 위치, T일 때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니까 얘는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함수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 그죠?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따라서 ST는 뭐가 돼요? ST. T초 후의 위치는 S. 위치 함수니까 T초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A를 넘기시면은 A일 때의 위치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럴 A에서 T까지 속도함수를 정적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뭐냐면 여기
t초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당연한 거죠.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TA에서의 위치, X0가 SA랑 같은 거죠. 여기서 선생님 설명한 거에서. 그래서 T에서 전 P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 거랑 같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전 P의 위치의 변화량은 A에서 B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A에서 B까지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를 이해하시면 P가 움직인 거리 S는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이 된다 이 얘기인데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 이런 거예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0초일 때 딱 출발을 한 거예요. 0에서 딱 출발한 거예요. 0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갔어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3칸을 갔어요. 이렇게 3칸을 갔다가 여기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3칸을 갔다가 만약에 반대로 2칸을 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2칸 반대로 2칸 왔다고 치면은 움직인 거리예요. 시간 동안 뭐 5초 동안이라고 합시다. 5초 동안 0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2만큼 왔어요. 그러면 얘는 움직인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는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시면 돼요. 나중 위치는 어디예요? 나중 위치는 1. 그 다음에 처음 위치는 0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움직인 거리, 얼만큼 많이 움직였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처음에 오른쪽으로 3칸 움직였으니까 3칸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2칸 움직였으니까 또 2칸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는 그냥 나중에 결과만 보는 거예요. 처음 위치랑 맨 나중 위치의 차이만 보는 거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값이고요.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다 더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속도의 크기, 속력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지금 요게 음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대신에 속력, 속도의 크기를 적분해 주시면 우리가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내용처럼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이고요. 움직인 거리는 넓이랑 같다 라고 위치의 변화량은 얘가 뭐냐? 적분, 정적분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거리의 변화, 움직인 거리는 얘가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와 거리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통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냥 위치만 변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위치의 변화량하고 거리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랑 관련이 있고 움직인 거리는 넓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방향을 결정해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움직인 거리는 진짜로 양수만 얘기할 거니까 넓이의 개념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제 1번 보시면 속도 함수가 나와 있어요.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한대요.
그죠? 그럼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1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 p의 위치니까 얘는 v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얘가 위치 함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시면 6t-3t 제곱을 적분을 하시면 얘가 뭐가 나오죠?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분은 항상 뭐가 있어요?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뭘 줬냐면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요 S함수가 0일 때 t가 0일 때 1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C는 1 나와야 되죠. 따라서 위치함수, 점 P의 위치함수, 시각 T에서의 위치함수 ST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 적분이 틀렸네요. 얘가 2t의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 되겠죠. 제곱 3t의 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바뀌었네요. 3t의 제곱. 그죠?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인데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신경 쓰이시면은 순서를 바꿔서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1에서 3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쓰라고 했으면 뭘 구하려고 하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1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V 함수를 적분한 거랑 같다 라고 하는데 얘 결국 뭐 나와요? 우리가 이미 위치함수 위에서 구했죠. 위치함수 구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는 결국에 뭐 나와요? S의 3 빼기 S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적분했으니까 뭐 해도 돼요?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계산 방법 얘를 그냥 1에서 3까지 대입해서 여기 그 정적분을 계산하는 것처럼 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3에 9 빼기 1하니까 8 마이너스 27에서 1 빼니까 26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상수는 그냥 상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나오죠? 상수는 0이 나오죠. 0.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얘가 0 나오죠. 3에서 1 해도 0 똑같이 0 나오니까 결과는 38, 24에서 26을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속력, 사실은 속도 함수의 절대값 씌운 게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데 그 속력 함수를 적분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서 양수고 어디가 음수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보세요. 이 어떻게 생겼죠? V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V 함수가 6t-3t 제곱인데 얘를 3t로 묶으면 2-3 이렇게 나오겠죠. 2-t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여기 양수에서 음수되니까 적분을 어디 구하시면 돼요? 여기 0에서 1에서 3까지는 1에서 3까지 여기 요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적분을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적분을 계산을 하시면요. 얘가 뭐가 나오죠? 정적분을 구했죠.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똑같이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2에서 3까지 그러니까 적분을 하시면 얘 얼마 나오죠? 3 곱하기 3 빼기 8에서 1 빼니까 7 나오고요. 빼기 3에서 3의 제곱 9에서 2의 제곱 4 빼니까 3 곱하기 5 마이너스 27에서 얼마죠? 8 빼니까 19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쭉 계산을 하시면 얘가
2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니까 얘가 6 나온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다 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페이지 141페이지에 있는 여기 박스를 이해를 하시고 문제 적용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외워서 풀 수도 있는데, 외워서 풀게 되면은 조금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1번과 완전 같은 문제가 문제 1번에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은 3분의 1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 변화량 2번은 3분의 2, 3번은 1번 1 나올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은 앞에랑 풀이 똑같으니까 앞에 풀이 보면서 똑같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2번까지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2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 2번을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v, 속도함수, 원점에서 출발하는 속도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때 전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각,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피가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냐면 속도함수의 그래프. 속도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t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t축, 여기를 뭐 y축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y는 4 마이너스 2t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4라고 한다면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0에서 여기가 t가 2일 때 0 나와요.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 여기까지는 플러스 속도가 양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원점을 출발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요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속도가 양수에서 2초 이후부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죠? 다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전피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1번 전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각을 알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가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풀 때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0에서 2초 동안 지금 그래프가 속도함수가 직선이거든요. 직선이니까 우리가 좀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만 잘 해석을 하면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각은 문제를 안 풀어봐도 여기가 2였으면은 여기가 4일 거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 있는 넓이의 개념이라고 했죠. 움직인 거리는 넓이. 그럼 얘가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이 파란색 넓이랑 어떻게 돼요? 빨간색 넓이랑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넓이를 하나 구해서 2배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2 곱하기 4 해서 8이겠죠. 8. 이렇게 그냥 답만 구한다 라고 하면은 그래프 갖고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원래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한다면 사실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바로바로 가능하면은 더 계산할 것도 없어요. 직선이고 그냥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얘를 굳이 적분을 이용한다면 1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각을 모르니까 t라고 두면은 인테그랄 0부터 뭐라고 할까요? 시각을 뭐 a라고 합시다. a까지 적분했더니 뭐를? 속도 함수를
적분했더니 얘가 0 나오는 값,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변 적분하면 뭐 나오죠? 얘는 4t 마이너스 t제곱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죠. 이 적분하시면 뭐 나오죠? 4a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는 0 또는 a는 4 나오겠죠. 당연히 a는 0은 아니죠. 그죠? 되돌아오는 시각이니까 갔다가 와야 돼요. 0일 때는 그냥 0 멈춰 있는 거고요. p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니까 4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얘가 지금 속도가 0일 때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이 구할 때는 0에서 원래는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0에서 4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하는 게 절대값을 적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0에서 2까지 속도 함수를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에서 4까지 또 속도 함수를 마이너스 붙여서 속도가 함수니까 양수 만들어서 속도 함수를 적분한 거랑 같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도 우리가 8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속도와 거리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문제 상황을 직접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재밌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제 2번하고 문제 3번만 풀고서 오늘 속도와 거리 관련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에 보시면 이제 문제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이번 지면에서 지면과 수직으로 공을 위로 던진대요. 속도가 나오고요. 단 0은 t부터 4까지 4초일 때까지 다루는데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면으로 높이는 1번 바로 구하시면 이런 거예요. 속도함수 전에 한 거랑 똑같아요. 0에서 속도가 원래 위치 함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렇게 되겠죠.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지면이 어디 있지? 지면이니까 땅에서 던져서 최고 높이 구하는 거니까 1번은 지금 v, 속도가 0이 될 때 v가 0일 때 이거 vt가 0이 되는 이 t를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따라서 vt가 0, 언제 0이 돼요? vt가 0은 t는 2일 때 t 2이면은 20 빼기 2니까 20 빼기 20이니까 0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을 던진 후 2번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이해해서 풀어보시면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얘를 S 함수를 구해보세요. S 함수 위치 함수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를 구해보시면 인테그랄 V 함수를 적분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죠? 20t-5t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면에서 수직으로 던졌으니까 0초일 때는 0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공을 던진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2초일 때 지면에서부터 최고점을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S2를 구해보시면 얘가 얼마 나오죠? S2는 40-20이니까 20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초 동안 20m 올라가는 거예요. 2초 동안 20m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S3을 3초 후에 위치를 구해보시면 얘는 60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45니까 15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 위치가 3초일 때는 위치가 여기가 15m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공이 20m, 2초 동안 20m 올라갔다가 다음 1초 동안은 얘가 5m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5m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이 움직인 거리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 더하기 20에서 15 뺀 만큼 움직여서 25m가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에선 t가 2초일 때니까 t가 2초일 때 S2를
구하시면 얘가 20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번 문제는 결국 거리니까 뭐랑 똑같지 하면 인테그랄 0에서 아까 몇 초라고 그랬어요?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 함수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죠? 나는 그냥 물리를 공식대로만 하겠다. 이런 문제 그냥 공식대로 다 하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기 이동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적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넓이 구하는 적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 3번도 같은 내용인데 연습할 겸 한 번 더 같이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혼자 풀어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다고 보고 문제 1번을 보시면 속도함수가 좀 달라요. 속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서 5초 동안은 올라가요. 쭉 양수로 올라가다가, 그래서 여기를 뭐 한 5라고 합시다. 5일 때 4t 한 20을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여기를 20이라고 할게. 5t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5일 때 똑같아요. 여기가 20인 건 똑같고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파르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7일 때 t가 7일 때 0 나오는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7초 후에 속도가 0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열기구가 최고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 높이 어떻게 구할까요? 이 높이. 그래프를 7초 이후에도 10초까지라고 했으니까 7초 이후에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다가 속도가 양수가 나와요. 위로 올라가다가 음수가 나와요. 올라가서 떨어지는, 하강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그래프에서 푸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열기구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뭘 구하시면 되냐면 0에서 7초까지의 여기 v-함수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적분은 결국에는 넓이랑 같은 개념이죠. 양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5초까지 넓이는 5 곱하기 20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50m. 5에서 7초까지는 2 곱하기 20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20m가 돼서 50m 더하기 20, 70m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적분해도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적분해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한 후 8분 동안, 속도가 초가 아니라 분이군요. 8분 동안 열기구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0에서 8초 동안 VT의 절대값을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8분 동안 열기구가 움직인 거리는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0에서 7초까지는 속도함수가 양수니까 VT 함수를 그대로 적분해요. 그 다음에 7초에서 8초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VT 함수를 적분 해주시면 되겠죠. 적분값이 V의 속도가 음수니까 다시 양수로 만들어서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 얘가 뭐가 나오죠? 0에서 7초까지는 위에서 적분했어요. 70m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할 때는 그냥 정적분을 합시다. 정적분을 하시면 얘가 두 번째 함수 따라가죠. 70t 5t 제곱 7에서 8초까지 적분을 해주면 얘가 뭐가 나오죠? 70에다가 마이너스 5배에 64에서 49를 빼면 얼마죠? 15가 나오죠. 15. 그죠? 거기다가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까지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얘가 뭐가 나오죠? 70에다가 마이너스 5를 빼니까 플러스 5가 나와서 75가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움직인 거리랑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넓이, 마지막에 여기 적분을 안 하고 넓이 구하려면은 음수인 부분은 8초일 때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8분일 때 8분 여기 8 대입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나올 거거든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요 넓이는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바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각형, 이런 삼각형, 사각형 모양이 나올 때는 굳이 적분을 안 하고 넓이 구하는 게 빠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오늘 속도와 거리까지 해서 이제 적분까지 내용을 다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만 쭉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 마치고 난 다음 주 첫 주에는 수행평가를 2시간 동안 할 거니까, 월요일에 수행평가를 할 거니까 조별 대형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조별 대형으로 앉으라고 한 번 더 공지를 하겠고요. 아무튼 거기 수업 지금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험 기간 때까지는 이제 쭉 수행평가도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할 테니까 또 복습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